1탄에서 우리는 매수, 매도 버튼부터 시장가와 지정가, 그리고 반대 매매까지 거래의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식 앱을 켜면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우리를 압도하는 게 있죠. 바로 화면을 가득 채운 빨간 막대, 파란 막대, 그리고 구불구불 춤추는 선들입니다. 처음 보면 그냥 외계어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게다가 한국 차트랑 미국 차트는 색깔이 뜻하는 게 다른 경우가 많아서 모르고 보면 헷갈리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튼이 아니라 화면, 즉 차트를 읽는 법을 가져왔습니다. 주식 차트 이슈, 핵심 팩트만 딱 압축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장, 빨강이 상승? 차트 세계 대반전. 같은 빨간색인데 한국 차트에서는 좋은 신호, 미국 차트에서는 나쁜 신호일 수 있어요. 주식 차트의 가장 기본, 봉의 색깔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차트에서 빨간색 봉은 그 봉의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끝난 양봉이고, 파란색 봉은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끝난 음봉입니다. 쉽게 말해 그 봉 안에서 시작 가격보다 비싸게 끝나면 빨강, 싸게 끝나면 파랑이에요. 그래서 빨강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날보다 올랐다는 뜻은 아니고 그 봉의 시작과 끝을 비교한 색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이나 중국 같은 동아시아권에서 빨강을 길하고 좋은 색으로 여겨온 문화가 시세 표시에도 반영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 공통은 아니에요. 미국을 비롯한 많은 해외 금융 사이트에서는 보통 정반대로 초록색이 상승, 빨간색이 하락으로 쓰입니다. 신호등을 떠올리면 쉬워요. 초록불은 가도 좋다, 빨간불은 멈춰라. 다행히 국내 주요 증권사 앱들은 미국 주식을 볼 때도 우리에게 익숙한 색상 방식으로 보여주거나 설정해서 바꿀 수 있게 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앱이나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내 화면의 색이 어느 기준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진짜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건 앱 바깥이에요. 미국 현지 뉴스나 해외 금융 사이트를 그대로 보면 거기선 빨강이 하락인 경우가 많아서 한국식에만 익숙하면 정반대로 읽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빨강이 어디서나 상승인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금 보는 화면이 어느 방식으로 색을 칠하는지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장, 봉 하나에 숨은 4개의 가격. 봉 하나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주가의 하루치 일기예요. 색을 구분했다면 이제 봉 하나에 담긴 정보를 뜯어보겠습니다. 캔들이라고 부르는 이 봉 하나에는 무려 4가지 가격이 압축돼 있어요. 봉 하나를 그날 주가가 탄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몇 층에서 출발했는지가 시가, 장이 끝날 때 몇 층에 멈췄는지가 종가, 하루 중 가장 높이 올라간 층이 고가, 가장 낮게 내려간 층이 저가입니다. 봉의 두툼한 몸통은 이 출발층과 도착층,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 사이를 나타내요. 한국식 빨간 양봉이라면 몸통 아래쪽이 시가, 위쪽이 종가예요. 시작보다 높게 끝났으니 빨강이죠. 파란 음봉은 반대로 위쪽이 시가, 아래쪽이 종가입니다. 그리고 몸통 위아래로 가늘게 뻗은 선을 꼬리 또는 그림자라고 부르는데, 윗꼬리 끝은 그날 가장 높이 올라간 고가, 아랫꼬리 끝은 가장 낮게 내려간 저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봉 하나만 봐도 그날 하루의 드라마가 읽혀요. 예를 들어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면 장중에 확 올랐다가 다시 밀려 내려온 하루였다는 뜻이고, 아랫꼬리가 길면 뚝 떨어졌다가 회복한 하루였다는 신호로 읽히죠. 물론 꼬리 하나로 다음 날을 점치는 건 무리예요. 같은 모양을 두고도 해석이 갈리거든요. 다만 봉 하나가 시가, 종가, 고가, 저가라는 4가지 가격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것, 이것만 알아도 차트가 훨씬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3장, 줄 서서 기다리는 주문, 호가창. 현재가 옆에 줄줄이 뜨는 숫자들, 사실은 줄 서서 기다리는 주문 대기표입니다. 이번엔 봉 차트 옆에 따로 떠있는 호가창입니다. 처음 보면 숫자가 위아래로 빼곡해서 어지럽지만 원리는 단순해요. 1탄에서 주식은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의 가격이 맞물려야 거래된다고 했죠. 호가창은 바로 그 대기줄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중고 거래 앱을 떠올리면 쉬워요. 파는 사람들은 난 이 가격에 팔게요 하고 가격표를 붙여두고, 사는 사람들은 난 이 가격이면 살게요 하고 가격표를 붙여두잖아요. 호가창이 딱 그 게시판이에요. 현재가를 기준으로 팔겠다는 매도 주문과 사겠다는 매수 주문이 가격별로 나뉘어 쌓여 있는데, 국내 앱에서는 대체로 위쪽에 매도, 아래쪽에 매수가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위로 10단계, 아래로 10단계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각 가격 옆에 붙은 숫자가 그 가격에 걸려있는 주식 수량, 즉 잔량이에요. 어느 한 가격에 잔량이 유독 두껍게 쌓이면 흔히 벽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격을 쉽게 넘기 힘들겠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벽을 두고도 해석은 갈려요. 오히려 그 큰 물량을 다 사들이면서 가격이 위로 뚫고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이 잔량은
실제로 체결되기 전까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벽이 있다고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호가창은 지금 이 가격 주변에 주문이 얼마나 쌓여있나를 보는 참고화면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사장, 가격과 함께 봐야 하는 거래량. 가격이 올랐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움직임에 힘이 실렸는지는 거래량을 같이 봐야 보여요. 차트 맨 아래쪽을 보면 봉 밑에 또 다른 막대 그래프가 깔려 있는데 이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그 봉의 기간 동안 실제로 체결된 주식이 몇 주인지를 나타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일봉이라면 그날 하루 동안 주인이 바뀐 주식 수죠. 막대가 길수록 그만큼 손바뀜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왜 보냐면 가격 못지않게 중요한 정보거든요. 동네 식당으로 비유해 볼게요. 어떤 식당이 가격을 슬쩍 올렸는데도 손님이 바글바글하면 진짜 인기 맛집이지만 가격만 올려놓고 정작 들어가는 손님이 없다면 그 가격은 의미가 약하잖아요. 주식도 비슷해요. 주가가 쑥 올랐는데 거래량까지 평소보다 확 늘었다면 그만큼 많은 수량이 실제로 거래되며 힘이 실렸다는 뜻이고, 반대로 거래량은 귀 죽은 듯 조용한데 가격만 들썩인다면 소수의 거래로 움직인 거라 좀 더 신중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무조건 정직한 건 아니에요. 일부러 자기 물량을 사고 팔며 거래량을 부풀리는 자전거래 같은 경우도 있어서 거래량 하나만 맹신하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격이라는 결과 옆에 그 가격이 얼마나 많은 손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같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볼 가치가 있죠. 마지막으로 초보일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하나만 짚을게요. 거래량 막대도 빨강, 파랑으로 칠해지는데 이건 그날 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방향을 따라 색을 입힌 것뿐이에요. 빨간 거래량이라고 산 사람이 더 많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주식은 누가 사면 반드시 누군가는 판 거라 체결된 매수와 매도 수량은 항상 똑같거든요. 다만 그 안에서 누가 더 급하게 거래에 나섰는지를 두고 시장 분위기를 읽기도 하죠. 어쨌든 거래량 자체는 그 둘이 맞물려 체결된 총량일 뿐입니다. 5장, 구불구불 그 선의 정체, 이동평균선. 차트 위에서 구불구불 춤추는 그 선, 사실은 평균값을 이은 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에서 봉들 사이를 부드럽게 가로지르는 구불구불한 선,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름이 어려워 보이지만 뜻은 그냥 이동하는 평균이에요. 예를 들어 5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5거래일의 종가를 평균 낸 값을 매일 이어 그린 선입니다. 오늘점은 최근 5거래일 평균, 내일은 또 새로운 5거래일 평균으로 한 칸씩 옮겨가니까 선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짧게는 5일선, 한 달쯤인 20일선, 분기쯤인 60일선을 많이 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5일, 2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장이 열린 거래일 기준이에요. 주말이나 휴장일은 빼고 샌다는 거죠. 봉 하나하나는 들쭉날쭉해서 흐름이 잘 안 보이는데 평균을 이은 선을 깔아두면 큰 방향이 한눈에 보여요. 시험 점수로 치면 그날 점수는 오르내려도 최근 5번 평균을 보면 내 실력이 오르는 추세인지 내려가는 추세인지 가늠되는 것과 같습니다. 단기선이 장기선 위에 가지런히 놓이면 정배열, 그 반대면 역배열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두고 흐름이 좋다 나쁘다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동평균선은 어디까지나 지나간 가격의 평균이라 미래를 보장하는 신호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차트를 볼 때 봉을 먼저 보시나요? 아니면 이 선을 먼저 보시나요? 오늘은 1장, 봉의 색깔부터 2장, 봉 해부, 3장, 호가창, 4장 거래량, 5장 이동평균선까지 주식 화면을 읽는 기초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그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화면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색 하나, 막대 하나, 선 하나에도 다 의미가 담겨 있죠. 다만 오늘 본 것들은 전부 지나간 결과를 보여주는 도구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차트를 두고도 사람마다 해석은 갈리니까요. 그리고 오늘 내용은 특정 종목을 사라, 팔라 권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읽는 기초를 설명드린 거예요. 실제 투자는 늘 여러분의 기준과 책임으로 결정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은 차트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색이나 어떤 선 때문에 가장 헷갈리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시면 세모팩 장부에 소중히 기록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잡한 주식 차트 이슈, 팩트만 압축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팩트, 세모팩이었습니다.